안녕하세요. 후디캣입니다. 최근 테넷 예매가 시작되고 극장 예매율이 전부 상승하면서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역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영화감독은 아마 전 세계에서 그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연출한 총 11편의 장편 영화에 대한 제 순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라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고 다소 하위권에 있더라도 결코 못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웠던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물론 논란의 배트맨 3부작은 전부 수작 이상이고 라이즈 역시 전작 다크나이트만큼은 아니더라도 논란 필모그래피 사상 최고의 흥행작이며 시리즈를 무탈하게 정리해준 우아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후반 배트맨의 감옥 탈출신 이후로 몇몇 장면들이 눈에 걸렸는데요. 회사 부도로 알거지가 된 브루스 웨인이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항공, 배편, 차편을 포함한 모든 이동로가 봉쇄된 고담으로 2-3일 만에 말끔해져서 슉 날라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돌아온 뒤에 어떤 연락장치도 없이 고담 시내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주요 캐릭터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체 어떻게 배트맨이 알고 날아와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들을 구해주는지도 의아했습니다. 큰 반전 이후 등장한 최종 보스격 악당도 폭탄을 옮기다가 맥없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크고 무거운 IMAX 카메라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액션 장면도 어색해졌는데요. 주요 인물들의 대결은 그렇다 쳐도 엑스트라의 과장된 액션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전작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면서 뒤로 갈수록 더 폭발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압도적인 초중반부에 비하면 후반부에 다소 맥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를 마무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미행은 아마 그의 영화들 중 가장 덜 알려진 작품인데요. 한 남자가 거리의 사람들을 미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논란 특유의 시간 교차 편집이 잘 살아있고 범죄 스릴러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메멘토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영화를 잘 보시면 메멘토와는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미행은 저예산 영화였기에 놀란 감독은 전문 배우가 아닌 거의 지인분들이랑 일주일에 딱 주말만 촬영하면서 겨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웬만한 상업영화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이 한 편에 그의 모든 인장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타락, 그리고 복잡한 연출과 편집까지. 왜 사람들이 논란한테 열광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과 논란의 팬으로서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상업영화 감독이 된 놀란은 커리어 사상 최고의 야심작 테넷을 발표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개봉을 최대한 고수할 정도로 테넷은 그의 모든 비전이 총동원되었는데요. 논란 영화들 중 가장 어려운 극악의 난이도와 불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그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액션을 훌륭하게 보완하여 발전시켰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영상미는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임은 분명합니다. 인터스텔라나 인셉션에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적 요소보다는 웅장한 첩보전의 스릴에 집중하여 본인의 영화적 기술을 10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19세기 말 런던 두 마술사가 함께 경쟁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마술을 다룬 영화로서 가끔씩 나유시미와 함께 소개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의미로 그와 상반되는 영화입니다. 특히 철저한 오락 영화인 나유시미가 다소 현실성 없고 거의 마법에 가까운 볼거리용 마술쇼에 집중했다면 프레스티지는 마술이란 소재를 당시 사회상과 연결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진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실존 인물인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를 등장시키는데요.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소재인 마술과 과학을 연결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임으로써 그가 하나의 소재에만 국한되지 않는 훌륭한 이야기꾼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전 이 영화의 중요한 반전을 미리 알아버리는 일을 겪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영화에 푹 빠져 감상할 정도로 매우 인상 깊었던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배트맨 비긴즈를 찍고 쉬기 위해서 여유롭게 찍은 것이라고 하니 그가 각을 잡고 제대로 영화를 찍으면 대체 어떤 수준의 작품이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덩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들 중 가장 흥행한 영화인데요. 실제 2차 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의 모습을 육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1시간, 즉 동시에 3개의 사건을 교차 편집하여 생사가 갈리는 전쟁의 모습을 날 것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눈물 콧물 나오는 억지 감동이나 심파가 없고 논란 특유의 복잡한 스토리나 전개 없이 오로지 생존이라는 개념 하나로 긴장감을 끌고 나가는, 어쩌면 그의 영화들 중 가장 단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선박과 비행기를 사용하고 아이맥스 카메라로 영화 대부분을 촬영하는 등 최대한 사실적으로 관객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한 작품입니다. 물론 깔끔하고 직관적인 덩케르크도 좋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플래툰 같은 작품처럼 심파로 가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뜨거운 감동과 감정이 한껏 묻어나오는 영화를 더 선호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스토리만으로도 전율을 일으켰던 논란의 전작들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감정이 들었는데요. 또한 결정적으로 저는 덩케르크를 용산 아이맥스에서 원본 비율로 보기는커녕 평범한 2D 일반관, 비열 사이드에서 봤기 때문에 극장에서 관람한 다른 논란 영화들에 비하면 감흥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재개봉하면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순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논란의 배트맨 하면 다크나이트 혹은 라이즈를 뽑으시지만 전 배트맨 비긴즈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긴즈처럼 논란은 배트맨이 된 이유와 이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신념을 영화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박쥐를 오히려 영웅의 심벌로 삼고 본인의 무기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공포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극복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의 모습은 이후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논란 3부작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의 다른 영화를 못지않게 CG를 최대한 지양하고 심지어는 미니어처 촬영으로 생생함까지 살리면서 현재 나오는 웬만한 히어로 영화들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오락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본격적인 배트맨 활동은 영화 중후반부부터 나오는 15년 전 영화인데도 말이죠. 인썸미아는 논란의 작품들 중 유일한 리메이크작이고 논란이 직접 각본을 쓰지 않은 작품입니다. 또한 논란 특유의 시간활용 편집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그게 흥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썸미아는 작품성만을 따졌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미국에 빠지는 살인사건과 이를 추적하는 형사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훌륭하게 그려내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초창기에도 돋보이는 논란의 날카로운 연출력과 알파치노, 로빈 윌리엄스, 힐러리 스웨잉크 등 최고의 배우들의 연기로 지루할 틈이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복잡한 과학적 상상력이나 시간을 뒤섞어 놓은 교차 편집 없이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영화죠. 지난 10년 이상 선전해온 마블 영화들 중 단 한 작품도 다크나이트의 완성도를 뛰어넘지 못했을 정도로 이젠 하나의 장르 그 자체가 되어버린 영화입니다. 물론 장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전설이 되어버린 악역 조커와 논란의 수직적 이야기 구조입니다. 지금은 다소 뻔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조커가 감옥에 있는 사이 진행되는 레이첼과 하비덴트의 구출 장면, 그리고 후반부에 폭발물을 실은 두 선상과 경찰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논란은 재미와 긴장감의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일부러 제한된 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을 그것도 동시간대에 각각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게 구성합니다. 또한 이런 기승결결식의 구조를 영화 내내 반복하면서 관객의 멱살을 잡고 폭발적인 긴장감을 끝까지 몰고 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기 절정 구간들을 지나치고 비로소 마주하는 배트맨의 결정과 고른 서장의 독백은 영화의 여운을 더욱 깊게 남깁니다. 한마디로 논란의 연출력, 한스 짐머의 음악, 히스레저 연기까지 마치 삼위일체를 본 듯한 다크나이트는 히어로 영화는 물론이고 논란 전체 필모그래피를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든 영화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크나이트보다 더 좋아하는 논란의 3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메멘토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저절로 나무 위키에 들어가거나 다시 재관람할 정도로 복잡한 영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논란 특유의 시간 교차 편집이 가장 지독하게 드러난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5위의 인썸니아가 기존에도 볼 수 있었던 방식의 범죄 스릴러 장르라면 메멘토는 완전히 색다른 구조의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관객들을 기억 상실증의 주인공의 시점과 동일시시키면서 영화를 편하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추리하며 경험하게끔 합니다. 원래 범죄 스릴러 영화의 특성상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의 그 짜릿함이 존재하는데요. 메멘토는 안 그래도 편집 구조가 몹시 꼬여있기 때문에 퍼즐을 맞췄을 때의 그 충격과 전율이 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끝난 뒤 곱씹어 볼수록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작품을 보고 논란이 천재라고 느꼈을 정도로 메멘토는 초기작이지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크리스토퍼 논란의 인생작이기도 합니다. 이젠 너무나도 유명한 논란의 유일한 천만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개봉 당시 대한민국을 강타한 영화로 워낙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이 영화 은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호에 속합니다. 아직도 처음 극장에서 보았을 때 충격과 감동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CG 촬영을 지향하는 논란 특유의 미장센에 압도되었지만 생각해볼수록 영화의 스토리와 메시지가 더 여운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머리로 한 번, 그리고 마음으로 또 한 번 큰 감명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우주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인간들은 수억 광년의 시공간을 통과하고 우주의 신비와 위기와 마주하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란 감독은 인류가 생존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미워하며 대립하는 대신 서로를 사랑하며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멜리아의 입을 빌려서 인류에 대해 말합니다. Love is the one thing we'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Maybe we should trust that, even if we can't understand it yet. 그리고 논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터스텔라는 분명 훌륭한 SF 영화이지만 아마 저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편의 가족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란의 최고의 영화, 바로 인셉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셉션은 논란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논란은 다크나이트 성공 이후 제작사의 워너브라더스로부터 무한에 가까운 신뢰와 제작비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논란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넷이 아이디어 구상에 20년, 각본만 6년이었다면 인셉션은 처음 아이디어 구상을 16살 때 시작하여 8년간 각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기존까지는 범죄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면 인셉션 이후로부터는 본인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한 전작들처럼 단순히 수평적 이야기를 조각내서 시간을 뒤섞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이야기 구조를 꿈속의 꿈이라는 아이디어와 합쳐서 더욱 깊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여운 역시 짙어졌는데요. 주인공 코브는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속에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에서라도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결말부 그런 코브는 이미 죽은 아내와 꿈속의 세상에서 지내는 대신 아들과 딸이 있는 밝은 현실로 당당하게 걸어오며 다짐합니다. 진정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환상을 비롯한 꿈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이처럼 논란이 추구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상상력, 빈틈없는 이야기 구조, 묵직한 메시지의 여운, 그리고 수많은 장점들이 합쳐진 인셉션은 제가 생각하는 논란 감독 최고의 영화입니다. 아마 논란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특히 올해만 해도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셉션, 메멘토, 그리고 테넷까지 총 6편의 영화가 1년도 안 되어서 극장에 걸린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웅장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면을 가장 거대한 규모로 담아내는 크리스토퍼 놀란.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블록버스터와 드라마를 동시에 녹여내는 그가 앞으로는 어떤 신세계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놀란 감독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후디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